안녕하세요. 세무실무자 텍스마드레입니다. 벌써 4월이 시작이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1월에서 3월 세무 일정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2분기 4월에서 6월 관련 세무 일정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에서 6월을 시작하기 전에 매 달마다 10일에는 그 지난달의 원천세 신고가 있고, 말일에는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하는 인건비를 신고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주민번호와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픽스로 그냥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각각 월마다 어떠한 업무들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 달에는 국세청에 들어가 보니까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했었던 1월에서 3월 달의 신고는 사실 2024년도 거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들을 했었다면, 이제부터 진짜 올해의 신고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025년 1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법상으로 신고를 할 때 1기, 1월에서 6월을 1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을 2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기, 1월에서 6월 중에 그 중에서도 1월에서 3월을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기 예정신고 납부 이렇게 글씨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3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고, 법인 중에서 작년 7월에서 12월에 매출이 1억 5천이 넘으신 분들은 이번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정고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예정고지가 대상이거나 혹은 안 나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예정고지 구별법에 대해서 컨텐츠 찍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4월 달에는 예정고지 신고를 하면서 우리 세무 일정이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로 넘어갈 건데요. 5월에는 이제 대망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써 있냐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이렇게 국세청에 써 있을 거예요. 2024년 귀속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2024년도에 벌었었던 돈, 그죠? 벌었었던 수익을 귀속이라고 하는 건 딱 2024년도 거만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벌었었던 돈을 이번 5월 달에 모두 정리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들은 뭐 부가세, 뭐 연말정산, 법인세 이렇게 이제 딱딱 세목이 써 있잖아요. 근데 소득세는 소득세 앞에 종합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그래서 종합은 뭐냐면 우리가 주민번호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 그죠? 나라에서 합산해서 신고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이름이 종합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근로자분들이 만약에 3월달에 연말정산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뭐 부업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엔잡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또 사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거를 합쳐가지고 5월달에 한꺼번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을 모두 다 신고하는 거는 아니고 나라에서 이런 것들은 합산해서 신고해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이제 5월달에 5월 1일이나 그 정도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올 거거든요. 그 안내문을 보면 내가 어떤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지들이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을 해서 신고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신고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은 그렇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느냐고 엄청 바쁜 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6월달로 넘어가면 6월달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분들은 장부를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5월달까지 신고를 하라고 하지 않고 6월까지 기간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그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면 내가 6월 달에 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도 똑같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름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은 그 소득세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2024년도에 매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매출도 일으키고 소득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외형이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나라에서는 개인 사업자 분들을 이제 외형이 적은 이제 외형부터 좀 큰 업체들까지 이게 좀 단계를 나누어서 그 세금 신고하는 방법이나 혹은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조금 더 까다롭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사업용 계좌라고 해서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저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용 계좌를 무조건 만들어서 국세청에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들도 이제 있는 걸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 어쨌든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국세청에서 그거를 볼 수도 있는 권한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나면 그때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신고를 언제 하든지 간에 미리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내년 그러니까 2025년도 거를 내년에 신고하는 202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뭐 감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받는 경우들이 안타깝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고 기간은 아니지만 6월 달은 제 생각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번에 이제 신고하면서 내년에 복식부기 대상자이시네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제 계좌를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천세 신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해보니까 너무 한 달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20인까지 미만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만 세금을 내고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세 이제 반기 납부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1월달 일정 설명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어서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6월 같은 경우는 미리 신고를 했었던 분들 중에서 반기로 하실 건지를 선택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6개월치를 한번 해보니까 이거 그냥 한 1년에 6개월에 한 번 쭉 내는 것보다 나는 그냥 매달 내고서 세금을 빨리빨리 그냥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돈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으면 어쨌든 내 돈 같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내고 끝내자라고 하시는 유형의 사업자 분들이 있고 아니야 나는 그냥 6개월에 한 번 내고 싶어 이렇게 좀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니즈에 맞게 신고를 미리 해야 됩니다. 항상 세금 신고 같은 경우는 미리 뭐 신청, 그죠?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계좌도 그렇고 이 원천세 반기 납부 같은 경우도 미리 할 수 있게 이렇게 기간을 주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 맞춰서 먼저 신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세무 일정이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4월, 5월, 6월이 사실 제일 바쁜 달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또 그걸 정리하는 이제 신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쁜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7월에서 9월달 7월 시작할 때 7월에서 9월 일정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뜻도 나눠보고 그다음에 일정도 설명하는 그런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